4월 9일자 저희가 자본주의 돈 버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의 기술을 배워서 판매를 잘하던가, 세일즈를 잘하던가, 아니면 투자의 기술을 배워서 투자를 잘하던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 곱하기 M. 이게 뭐냐면은,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를 많이 가져가는 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중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라는 상품이 상품인데 이 상품을 많은 복제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통 채널, 글로벌한 채널들이 있죠. 실제로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 다 하셔야 돼요. 당근, 네이버 카페, 오픈 카톡방, 뭐 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또 여기까지 유튜브까지. 제가 유튜브에 공들이면서 내가 50만 인플루언서라는 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 회원을 다 더하면 5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피드백 해가지고 순간에 50만 정도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다 더하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유튜브만 집중한다고 네이버 카페를 너무 등한시했더라고요. 근데 세일즈가 퍼널링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리즈 고객들이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고객은 재구매 고객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 재구매 고객, 뭐 쇼핑몰이라는 걸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쇼핑몰도 결국 판매예요. 판매를 하면은 인간적인 소통이 들어가면 더 판매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식 주문한 분들한테 전화라든가 카톡이라고 한번 보내봐라.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순간 재구매율이 좀 올라간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관여를 깊게 해주면은 고객의 평생 가치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국내 그냥 슈퍼마켓이라고 하더라도 껌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단골이 만들면 1,000만 원 이상의 고객 생애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세일즈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판매죠. 그래서 뭐 내 시간을 파는 사람은 근로자일 거고 보통 노동을 파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제가 20대 때 노동 많이 팔잖아요. 아르바이트. 뭐 아이템을 파시는 분들이 뭐 쇼핑몰, 아이템 장사죠. 이미지 장사. 그리고 상품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제 상품 장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뭐 지식 서비스, 보통 서비스업이죠. 지식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뭐 서비스 장사. 컨텐츠 장사도 있죠. 컨텐츠라는 게 뭐냐? 유튜브라는 건 컨텐츠죠. 책 장사도 거든 컨텐츠 장사죠. 일반적인. 근데 세일즈가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마케팅이 잘 되려면은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터널링으로 모으고 신뢰를 줘야 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계요. 이 가치 전달, 관계를 구축하는 거. 세일즈의 본질이라는 게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그냥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판매를 안 해도 세일즈가 돼야 되는 게 필리포틀러가 얘기했던 세일즈가 불필요한 마케팅이 진정 마케팅이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거죠.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해 적당한 거래 간격을 형성을 하는 거. 고객의 이해가 필요하죠. 어떤 분 이분이 뭐가 필요한지. 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자영업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좀 권해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승자 사이니까. 근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쇼핑몰이 맞거든요. 왜? 프로덕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집에서 이제 주부 생활하시는 블로그부터 이 키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유튜버는 장기적인 포션을 가져가야 되고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리고 블로그도 뚝딱 해가지고 되나요? 근데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통하면은 바로 수익 모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트랙백이라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트랙백이 뭐냐면은 손님이 몰리는 공간. 쉬운 얘기로 쇼핑몰에서 손님이 제일 많이 몰리는 게 지금 쿠팡이죠. 쿠팡이 스밀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400MB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몰리는 공간이 알리테무가 많이 몰려요. 거래액은 쿠팡이 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많이 몰립니다. 알리테무. 세 번째가 스마스토어예요. 83MB. 그러니까 쿠팡이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많이 몰리는 공간이 옥션이에요. 어, 옥션이에요. 지마켓이요. 그리고 옥션 지마켓은 같은 이베이 소유 회사예요. 그리고 거래액을 보면은 쿠팡이 1위, 알리테무가 2위, 그 다음에가 SSG닷컴이 거래액이 좀 높아요. SSG닷컴이 생각보다 거래액이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션, 지마켓 이런 순으로 거래액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일즈가 고객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 뭐냐. 예를 들어 쿠팡이라는 데 고객이 많이 몰리는데 온라인은 쇼핑몰은 유튜브는 그냥 거기 사람이 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람도 결국 뭔가를 팔잖아요. 콘텐츠 팔이를 하던가 뭐 지식 팔이를 하던가 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아이템 팔이라든가 뭐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끼는 거에 따라 퍼포먼스가 많이 틀려진다. 수요 신뢰 관계, 그 제품의 지식과 서비스가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식은 당연한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평생 공부라는 걸 하셔야 돼요. 평생 공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제가 예전에는 막 화라는 게 감정이 심했는데 더 이상 화를 안 내더라고요. 불필요한 감정이더라고요. 이게 비즈니스에서 화 같은 걸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성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에너지가 부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불필요한 감정. 이거 그냥
웃음을 넘기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냥 P 곱하기 Q 곱하기 M 생각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 그냥 Q 유통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통 채널 보통 그 프로덕트 유통 채널 마진 여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프로덕트 유통 채널 마진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유통 채널을 많이 넓히셔야 돼요. 10개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10개가 적은 거거든요. 보통 그 샤방넷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내가 상품이 없어서 3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을 안 넓히다 개인의 노력 부족, 프로덕트도 경쟁력 있는 상품들 하다못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비용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서 소싱해서 가져오는 거야. 프로덕트 경쟁력 넓히는 거. 네, 그렇게 프로덕트를 넓히시고 유통 채널 넓히시고 그러면 이 PQ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모은 다음에 OEM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OEM 들어가 자본금 모으는 단계거든요. 네, 자본금 모아야 돼요. 몇천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펀딩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네, 고객의 이해, 세일즈의 첫 경험이죠.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 게 세일즈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유통 채널 많은 사람들 컨택하면은 거기 그냥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 다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현금 흐름이에요. 주머니. 근데 주머니 사정이 좋은 사람일수록 액션을 하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랑 불평불만이 있는, 이분 주머니 사정이 안 좋구나, 좀 빡빡하구나, 그냥 넘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객이 주머니 사정,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개인 단위로 가장 비싸잖아요. 직업적으로 나눠요. 대기업의 임원이던가 대기업 생활을 하던가 자영업을 최소한 10년 이상 법인 사업자로 그런 분들이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못해요. 네, 소위 말해서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중소기업 직장인들 연봉 뻔하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더 안 좋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입니다. 왜냐면 사업이 5년, 10년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이 그냥 생존이가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자기 사업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오히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고객이 주머니 사정이 있는 직종이 따로 있다. 증권사 PB 하면서 느꼈어요. 돈 버는 직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버는 직업이 있어서 이 사람 불평범이 많구나, 주머니 사정이 안 좋구나, 그냥 넘기실 필요가 있어요. 유통 채널의 하나다. 네. 고객의 이해를 하기 세일즈 첫걸음입니다. 고객의 중심 접근이고 고객의 행동 분석, 고객 세그먼트, 그걸 ST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세그먼트, 타켓, 포지셔닝. 그러니까 고객 세그먼트 분석이 필요하겠죠. 고객이 어떤 고객이 나의 가망 고객일 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제 고객들이 60대, 70대, 80대 분들이더라고요. 요즘에 50대 분들이 현금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50대 분들이 현금흐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빚이 많아요. 저쪽에 부동산 투자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예, 그래서 40대 연봉이 가장 높아야 돼요. 근데 40대 자영업자분들이 안 좋죠. 임대료 때문에. 그래서 60대, 70대, 80대. 근데 이분들은 조심성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뭔가 액션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50대에 빚이 없는 분, 60대 중산층인 분들이 보통 가만 고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이 빚이 있으면 위축이 되잖아요. 현금으로 쓰는 게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셔야 돼요. 중산층이 매달 현금물이 지금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여유 자금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셔야 돼요. 고객의 중심 접근, 고객 행동 분석, 거기에 대해 수요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신뢰를 구축하고 나랑 관계를 맺으면 돈 받을 수 있어. 그럼 포지셔닝을 비춰줘야 되겠죠. 수요 신뢰 관계가 모든 거래의 핵심입니다. 수요가 없는 사람한테 뭐 쉽게 말해서 보험가입에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 보험가입하면은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전문가고 도움 주는 존재가 뭐예요? 귀찮은 존재지. 네, 그래서 도움되는 수요가 있는 그런 분한테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게 프로모션, 세일즈 프로모션의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어떤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게 프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정한 마케팅은 세일즈가 필요 없는 게 마케팅이에요. 세일즈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생성, 이걸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러셀 브로슨이라는 미국의 그 사람이 쓴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데 마케팅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라는 선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래픽이다. 그리고 마케팅이 있어서요. 근데 브랜드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브랜드가 어떤 부분에서는 브랜드 이꼬로 신뢰, 브랜드 이꼬로 그냥 신뢰예요. 신뢰. 브랜드는. 네. 이 브랜드는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하다. 그게 최후의 목적이겠죠. 근데 처음에는 트래픽이 나와야 된다. 손님들이 그 퍼널링에서 리드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컨택하고 보통 369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웬만한 고객들은 3번 이상 컨택을 하는 순간 신뢰를 가져요. 그리고 6번 컨택하잖아요. 친밀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9번 정도 컨택하면 초연병 파트너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영업 파트너나 비즈니스 파트너 6번 이상 컨택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거든요. 돈 없는 사람 빼고는. 근데 웬만해서는 6번 이상 컨택이 힘들죠. 왜냐면 거절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거절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그냥 상황이랑 경제 현금 흐름이 당장 안 나고 필요성을 못 느낄 뿐인데 나를 거부한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369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70일 4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4사람을 만드는 공식이요. 이게 뭐냐면은 7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11번의 미팅을 하고 4번의 다른 장소에서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4사람이 됩니다. 이게 다단계 하는 사람 리크루팅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단계 하면 1박 2일 보통 워크숍 하잖아요. 7시간 같은 공간에 보내고 4번의 다른 공간에 70일 4라는 공식이 있어요. 리크루팅 하는 4사람을 만드는 공식. 다단계에서 리크루팅 할 때 썩어 먹어보세요. 369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만드는 무의식이나 신뢰 3번 정도 봐야 돼요. 그래서 유튜버를 보고 카톡을 보고 오프라인을 보는 그런 장소를 바꿔가면서 만나는 것도 3번의 신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보스들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콜드 리딩 기법, 라포, 더블 바인더 이런 책 같은 거를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마케팅 세일즈 책. 이것도 배울 수 있다. 네.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PT라고 하죠. 보통 PT는 A다라는 공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기승전결이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요즘엔 결, 기승, 정결의 프레젠테이션이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신뢰를 갖는 게 개인의 약점을 공유하는 순간 신뢰를 가져요. 저희가 친구도 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열등감을 알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들이 일부러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난 것만 하면은 야, 너 잘났어. 똥망하고 재수없어.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거래의 성사,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예. 효과적인 리드 생성은 4가지 부분이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 제가 디지털 마케팅은 뭐 당근도 활용하고 네이버 카페도 활용하고 유튜브도 활용하고 인스타그램도 활용하고 뭐 카톡방도 활용하고 하거든요. 디지털 마케팅, 돈 안 들어간 디지털 마케팅을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네트워킹, 관련 행사들, 온라인 커뮤니티 컨퍼런스 그런 행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명함을 주고받는 거. 그러면은 수요 고객들이 좀 판단이 되겠죠. 추천 프로그램, 개인이 높은 전환율을 보이는 효과적인 전략이죠. 기존 고객한테 소개받는 거. 네. 그래서 소개장이라는 거를 보험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개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존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소개를 절대 안 해줘요. 일반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하다못해 세금도 추징 들어오지 않으면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된다. 네,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보통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셔야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시장에서 골라골라 하실 수 있는 건 비즈니스 자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에서 골라골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네. 그리고 어바웃 마케팅이 뭐냐면은 콜드 콜링이라고 해서 TM이에요, TM. 근데 콜드 리딩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은 예스를 3번 유도하면은 웜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웜콜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콜드 콜링이라는 게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바웃 마케팅 TM이 어떤 부분에서 영업자한테 가장 중요해요. 전화를 시작해서 전화를 클로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공들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 하루 조회수 1만 명이거든요. 1만 명이 누군가 봐서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만 명을 만날 수 있는 툴이 제가 볼 때 유튜브밖에 없어요. 이게 또 하면 10만 명 되겠죠? 이게 더 하면 1000만 명도 되겠죠? 그 다음에 10억 나오고 이제 901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제가 뭐 1만 명이 뭐예요? 하루에 뭐 조회수 한두 명이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콜드 콜링, 이메일 마케팅, 전시회 참가. 뭐, 예전에 창업 박람회를 많이 나왔거든요? 조그만 부스 500만원, 삼성동 코엑스는 한 1000만원, 800만원이었던가? 기억이. 근데 이 광고 비용이 예전 현금으로 좋았을 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현금으로 안 좋을 때는 이 광고 비용을 줄이거든요? 근데 불경기에 또 광고 비용 절대 줄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머니에 현금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현금으로는 별로 예전만큼 좋지가 않다 하면은 그래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네, SNS. 네, 그게 광고 비용 안 나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광고 비용이 외부 트래픽도 들려오는 거잖아요. 전시에 IFS라고 이게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하는데 요즘에도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지금이 4월 10일부터인가? 요즘에 금토일 해가지고 창업박람회 코엑스에서 하는 거, 코엑스 끝나면 마곡에서 하고 6월 7일 그러니까 일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케팅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효과적 리드 형성, DB가 형성되겠죠? 그럼 전화를 해서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가망고객들 발굴하는 거거든요. 보통 무료 프로모션이 많습니다. 세미나라는 프로모션도 있고 뭐 고객 추천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홍보집, 정보집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집, 고객들의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정보집, 전자책, 고객의 CRM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그냥 구글 시트로 하셔도 되세요.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그냥 구글 시트로. 그리고 러셀 브로슨이 했던 얘기가 이 구글 시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회사의 매출도 올라가고 개인의 연봉도 올라가다. 개인 정보 독립하는 데이터예요. 막DB 말고. 이제 막DB는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얘기하면 그 쓰레기예요. 그냥 답이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받는 수요가 있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 데이터의 분석에 맞게끔 이 고객들이 뭐 대구에 있구나, 부산에 있구나, 아니면은 뭐 경기도에 있구나,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겠죠. 대구나 부산은 무조건 줌 미팅을 해야 돼요. 줌 미팅.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고 이번에 쇼핑몰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뭐 유튜브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블로그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거기에 맞게끔. 내가 해보니까 이게 그 블로그 유튜브에 니즈가 있는 분한테 쇼핑몰을 굳이 권한다고 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한테 유튜브 블로그 권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이미 니즈가 있는 분한테 거기에 맞게끔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게 그리고 쇼핑몰에 니즈가 있는 분한테 유튜브를 하고 답이 안 나올 뿐더러 억지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와요. 유튜브가 좀 어려운 플랫폼이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하면 제대로 성과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오랜 시간인 거예요. 터널링 기간이라고 데스밸리 기간이 쇼핑몰은 한 3개월, 6개월 동안 매출이 재미가 없는 기간이 데스밸리 기간인데 이 유튜브는 더 길어요. 1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10개월. 네, 데스밸리 기간이 더 길다. 원래 큰 사업일수록 데스밸리 기간이 좀 길거든요. 네, 그런 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화된 고객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CRM 뭐 시스템 한 다음에요. CRM 중요성, 활용도들을 올리시고 이런 걸 세일즈포스라는 그 도구들이 있어요. 월 비용 되면은 고객 데이터 관리랑 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문자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요즘에 CRM 프로그램들 한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기업 단위로 가면은 CRM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게 이걸 다 알면서도 가장 좀 힘들어요. 사람이 말하는 거가 더 쉽고 경청이 더 어렵다고 하죠. 근데 경청이 능동적인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객이 말할 때 중단하지 않기. 이것도 어려워요. 비언어적 시도 주의하기.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적절한 질문으로 이해 확인하기. 이것도 어려워요. 능동적인 경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통한 메시지.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료가 있어야 어트랙션을 갖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분들은 눈으로 얘기를 해요. 눈으로 말해요 할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는 이게 뭐 연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닌 이상 눈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죠. 시각적인 자료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객의 이해도에 대한 확인, 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감정 지능이라고 하죠. 이게 보면은 고객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이게 감정을 인식하는 그래서 EQ 능력이 어떤 부분에선 고소득자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떤 부분에선 세일즈를 잘하는 분이 약간의 변태적인 성향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밀어내기, 밀어붙이기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스토리텔링. 보통 이야기의 감정이 공유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은 논리로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감정으로 해요. 감정은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객이 있거든요. 그 감정이라는 게 그걸 판단하는 캐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 있는 전달, 자신감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를 똑바로 듣면서 자신감 있는 전달이 이 사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를 갖는 거죠. 네,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시고 스토리텔링 해주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냐면은 15초 안에 그 CEO분들한테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하는 거 15초 안에 강한 관점을 갖지 않으면은 힘들다. 그래서 기업들 광고도 15초라는 거 아시나요? 프리젠테이션도 15분 정도가 딱 적당하긴 하는데 이 정도의 많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15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분, 15초 다 몰입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에너지 당이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효과적인 질문은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고 상황 질문, 문제 질문, 함축 질문, 확인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질문의 가장 큰 게 뭐죠? 문제 질문. 예를 들어서 약간의 공포 마케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거 당장 안 하면은 노후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너무 이게 비춰지면은 불쾌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유통하는 분이라면은 다른 제품에 중금 성분이 섞여 있다. 오메가3. 우리 제품이 천연이다. 그러면 약간의 공포 마케팅이죠. 다른 제품을 비하하면서 우리 제품이 천연이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간접적인 문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뭐냐면은 요즘에 날씨 어때요? 그 외에 yes, no가 아니라 약간의 소통하겠다는 개방형 질문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 질문. 긍정적인 yes를 3번 유도하면은
웬만해선 부정적인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안 하거든요. 이걸 콜드 리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 약간 이런 거는 교주들이나 히틀러들이 잘해요. 진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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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 번 유도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그래를 하면서 클로징을 해요. 리코리팅을 활용한 다음에 계약을 활용하자. 아시는 분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면 그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라는 얘기를 적대적으로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예, 그게 확인 질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상황 질문,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이 가장 질문 효과가 떨어지죠. 네 아니요 네 아니요죠. 예,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아니요라는 질문,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 질문을 많이 하시고 가장 큰 거는 문제 질문,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문제 질문, 그리고 개방형 질문, 이런 부분은 효과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든지 고객은 하기에 두렵거든요. 뭔가를 변화를 준다는 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하더라도 바로 그 선택을 안 해요. 한 번은 뒤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약간 쫄보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한 번은 발은 빼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절이라는 걸 하거든요. 말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행동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로 빼는 거. 이거 거절 처리 기술이 중요한데 거절을 개인적인 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이 상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고 내 현금물이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 건데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거절 처리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의 이유를 파악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가 안 좋구나. 시간적인 이유가 안 좋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다른 옵션이 다른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거를 거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일반적으로 나에 대한 그 거절이다 생각하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감정이 안 좋은 게 약간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분의 대안이나 적절한 이유, 니즈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5월달부터 뭔가를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면 그냥 5월달부터 그냥 승부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지가 필요하는 거죠. 거절의 기술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은 거절이랑 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나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고수가 가면 갈수록 이거를 보통 근데 웬만해서 3번 이상 거래 6번 정도 제안을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현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현금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필요는 없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세일즈의 목표는 처음에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스마트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관련성이 있고 타임리스 시간 제한을 둬야 되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 기법이 계획 수립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집중 시간 확보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시간 관리 비법이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한테 평등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시간 관리 기법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셀드 피치, 고객의 니즈 파악, 가치 제한, 그 다음에 간결한 메시지, 증거 자료, 증거 자료가 있어야죠. 눈으로 보여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동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에이다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에이다. 이게 뭐냐면은 어트랙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욕망 혹은 신뢰, 그 다음에 액션. 어떤 행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청드릴게요. 행동을 유발해야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예스, 계약서의 서명, 혹은 카드 결제, 뭐 그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효과적인 세일즈. 똑같아요. 유튜브도 똑같고 온라인 마케팅도 똑같고 쇼핑몰도 똑같아요. A다. 상품을 통해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행동 유발, 클릭을 유도해야 되겠죠? 네. 행동 유발이 뭐든 그리고 소셜 마케팅을 활용한 전략. 소셜 미디어를 다 하셔야 돼요. 링크드인,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당근, 딱 많죠? 유튜버까지. 그래서 그게 소셜 미디어는 세일즈를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고객의 소통 공간을 늘리고 매출을 45% 증가를 시켜요. 6개월마다 그런 부분이 소셜 미디어 기업들도 소셜 미디어를 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적절하는 사람이 채용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매출도 향상시키고 물론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기업도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내부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외부 고객이 아닌 직원들 내부 고객이라고 해요.
내부 고객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소셜미디어가 바이럴 효과가 있으니까 채용을 합니다. 효과적인 이메일 마케팅 해가지고 보통 ROI라고 하는데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지메일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쇼핑몰 하는 사람은 네이버 메일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메일 마케팅이 지메일이랑 네이버 메일은 괜찮아요. 근데 옵트인 방법이 있고 스팸 메일 잘못 보내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고객을 감은 고객들 계속 늘리셔야 돼요. 평균 높은 같은 경우 제목을 잘 정하면은 65%, 68%가 나오고요. 클릭률 23%, ROI, 이메일 보내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평균 수익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PPC 광고, 쇼핑몰은 마진이 한 14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면은 광고 할 만하거든요. 한 클릭당 100원, 2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걸 PPC 광고라고 해요. 그리고 유튜버는 제가 광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유튜브도 광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도 광고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클릭 광고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키워드 연구해서 광고 작성하고 랜딩 페이지 최적화하고 뭐 쇼핑몰 랜딩 페이지 따로 필요 없겠죠. 성과를 측정하는 KPI 좀 한 다음에 클릭당 광고 비용을 투자하는 거. 이걸 그 로아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광고 효율이 나오는 거. 그 비즈니스는 KPI와 숫자할 수 있어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리타겟팅 광고가 뭐냐면은 어떤 부분에 그 들어오신 분들 전환율을 올리는 거예요. 보통 모든 비즈니스는 트래픽이거든요. 오프라인도 트래픽, 온라인도 트래픽이요. 온라인 트래픽은 트래픽, 노출, 유입률이 트래픽이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 그 다음에 객단가. 오프라인은 객단가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객단가가 낮아야 되죠.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래도 최저가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도 구매 전환율 상세 페이지. 이게 결국 트래픽부터 시작이에요.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 쿠팡, 스스, 뭐 실명과 지마켓, 옥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래픽이 들어가는 공간, 온라인 또 이제 사람이 키는 게 유튜버에 들어가니까 유튜브에 공들이는 거예요. 트래픽이 가장 많이 몰리니까. 제가 쿠팡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쿠팡의 상품인데, 트래픽이 몰리는 공간에 상품을 유통한다. 광고 비용 들어가면서, 유튜브도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광고 비용을 투자를 처음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 성과의 측정을 분석하고, 이걸 KPI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KPI, 고객 추천 지수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KPI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마다. 이게 뭐냐면은, 평균 거래 규모 그게 거래당 평균 금액이요. 거래수 대비 총 매출하면 거래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 사이클, 리드 생산부터 거래 성사 기간까지 영업 사이클, 이거 다 KPI 숫자화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이제 저희 같이 했던 대표자분, 회장분이 이런 걸 되게 잘했던 분이거든요. 숫자화 엑셀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거 약간 좀 떨어져요.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공대생 출신이긴 한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사이클 엑셀로 해가지고 굳이 뭐큰 회사도 아닌데 그게 필요하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어제 숫자 할 수 있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의 획득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고객 신규 획득 비용, 그러니까 고객을 획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나 따지면 임대료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보통 광고 비용뿐만이 아니라요. 신규 고객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마케팅 세일즈, 뭐 신규 고객 수 대비해가지고 이런 획득 비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고객의 생애 가치, 제가 기업이 가져야 하는 총 가치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개입 상품이라고 표현하죠. 개입 상품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상품을 놓고 개입 상품을 뭐 몇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세미나, 무료 세미나, 몇십만 원짜리, 그 다음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 다음에 이 거래 고객까지 생애 가치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돼요. 고객을 총 생애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단골로 만드는 순간 동네 슈퍼마켓도 1,000만 원이다. 이걸 생애 가치라고 표현해요. 평균 구매 고객, 고객의 빈도, 고객 유지 기간 시간 이걸 생애 가치라고 하는데 이 1인당 1,000만 원 정도가 안 나오면은 동네 슈퍼마켓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애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애 가치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 신뢰, 수요 신뢰 관계. 그래서 중방이나 유튜브를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산이나 대구분들이나 제주분들도 신뢰나 관계가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몇백 단위도 거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만. 물론 이제 생애 가치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획득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계속 이게 만족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생애 가치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적인 세일즈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인데 지속적인 성장, 고객 관계 관리, 효과적인 세일즈 기술, 커뮤니케이션이랑 질문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겠죠. 체계적인 프로세스 이거 배울 수 있어요. 세일즈 책을 다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월급쟁이가 아니다. 자영업자다. 그럼 마케팅 책을 다 보세요. 몇 권 없어요. 밀리에서 이제 율라 그런 데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 터널 마케팅, 그 다음에 더블 바인더, 홀드 리딩, 로우볼, 그런 거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움이란 건 평생 하셔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꼰대가 돼버린다. 꼰대가 되는 순간 수입은 줄어들 거다. 네, 평생 배움을 하셔야 된다. 네, 오픈마인드로요. 좀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평생 배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라는 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세일즈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다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일즈, 서비스를 파는 세일즈를 한다. 그 파이프라인을 세 가지 이상 넣어요. 뭐 임대소득을 가져간다거나, 뭐 쇼핑몰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거나, 제가 좀 부러운 분이, 그, 약사 스토리의 고상은이라는 분인데, 약국을 경영하는데, 셀럽이에요. 유튜브 100만 구독자, 인스타도 25만, 공동구매도 해요. 쇼핑몰도 채널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기업 매출 몇백억 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사라는 직업도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유튜브에서, 파이프라인 몇 개죠? 그죠? 상품도 팔죠. 자신의 전문직 유튜버에서 팔죠. 콘텐츠 팔죠. 책도, 최근에 냈더라. 책도 팔죠. 네. 세일즈를 많이 하죠. 몇 개를 하나요? 직장 생활이 아니죠. 네. 약국이라는 전문직, 약사라는 전문직, 약국에서 약국 팔죠. 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팔죠. 그 다음에 그 콘텐츠, 유튜브로 콘텐츠 팔죠. 요번에 책도 팔죠. 교육도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동구매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이 메가 셀럽이면은 네,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2만 명짜리라고 표현하는데 2만 명 유튜버고 인플루언서 6만 명. 근데 제가 다 하면 50만 명이고 네이버 카페까지 하면은. 근데 네이버 카페까지 다 더하면 50만 명인데 어찌됐든 유튜브는 보여지는 2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끼리끼리가 중요하다. 제가 한 100만 유튜브를 움직였을까 아마. 그런 부분이 세일즈 부자가 되신 분들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도 가져가고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파트 한 10매채 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임대한 친구를 알거든요. 월세를 받아요. 열채에서.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나이랑은 상관없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랑 늦게 깨닫는 사람의 차이다. 저희가 이런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일즈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부자가 되는 퇴근길 공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런 자료들 제가 프로건프로 TV 성단에 항상 압축해가지고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미나를 항상 하고 있어요. 무료 세미나. 유튜브를 배우고 싶다, 쇼핑몰을 배워보고 싶다, 블로그를 배우고 싶다. 온라인 쪽 창업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창업 유튜버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장님들도 꽤 알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프랜차이즈도 제가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와이프가 얘기하더라. 불경기라는 얘기가 표준 가난의 언어라고. 근데 잘 되는 거는 어디나 잘 된다고. 지금 잘 되는 분야가 쇼핑몰 잘 되고 있습니다. 쿠팡 매출 엄청 많아요. 쉬운 얘기로. 근데 승자 독식의 사회라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도 잘하시는 분들만 잘하죠. 장사도 잘하시는 분들 잘하고, 쇼핑몰도 잘하는 분들만 잘해요. 승자 독식 사회. 근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했던 거를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도 키우는데 엄청 노력 많이 들어가고, 쇼핑몰도 밤마다 쇼핑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이지 않는 노력. 금메달 따려면 눈물 흘리면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시는 프로님들이었으면 하고, 항상 유튜브 상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요청 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험하십니다.